플로에 계신 분들 질문을 좀 한 20분, 15분, 20분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간상 12시까지 정리를 해야 돼서 혹시 플로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 혹시 발제자분들 중에 뭐 상호 질문하실 게 혹시 있으신가요? 네네네. 질문보다 제가 사실은 앞단에 맡은 부분과 뒤에 10개 과제에 대해서 짤막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좀 보충적으로 좀 몇 개만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10대 과제 중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제정은 한국 사회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상황과 관련된 부분인데 사회적 경제가 공공부문과의 여러 가지 복합작용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법으로 제정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제 생협법의 주무부처 변경과 관련해서는 저희 기재부 홍 국장님 말씀도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입법 목적을 봐도 그렇고 설립 목적을 봐도 그렇고 사실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느냐, 그 부분은 공정거래를 해치는 행위들을 규제함으로써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협동조합은 소비자와 이용자와 이 소유, 이용, 뭐 이런 부분들이 생산, 이런 부분들이 일체된 조직입니다. 이 일체된 조직으로서의 활동을 통해서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거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이 지향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향하는 바는 굉장히 상충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이 소비생협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그 조직이 잘못된 게 아니고 조직 자체의 생리가 그렇기 때문에 대안을 반드시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협법에 저희 홍 국장님 말씀 주신 것과 저희가 그 현장에서 제안받은 그런 부분들도 일치하고 있는데, 저는 의미 있는 게 이제 전재수 원안인데, 전재수 원안이 신협의 출자를 사회적 경제 전 조직으로 확대를 하고 기금을 조성을 하고 그 기금에 대해서 대출 또는 대출에 대한 뭐 이자 보전이라든가 손실 지원을 이 기금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통계적으로 그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으나, 제가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이라든가 이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시행자들을 만나보면 가장 애로사항이 이런 손실 보전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금으로라든가 어디 다른 재원에서 좀 충당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이 부분들이 활성화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뭐 제도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항상 뭐 국회나 뭐 감사에서 지적되는 부분들이 손실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부분들을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투자 회수에 대한 것만 초점을 두고 시행할 수도 없고 사회적 가치 자체의 목적을 실현하는 그런 금융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막혀 있다, 일단 제도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좀 법이 개정되면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활동, 사회적 금융이 연대적인 그런 활동을 함께 촉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의미성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분할 적립금은 거의 모든 그 협동조합 법제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자본기업과 다른 가장 특징적인 부분의 하나인데, 이 부분을 한국에서는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양분하는 법체계를 지금 만들면서 일반 협동조합을 영리기업처럼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근데 모든 협동조합이 그러냐? 그렇진 않습니다. 러시아에서는 2016년, 17년에 사업자 협동조합을 영리라고 규정을 한 적은 있고요. 대부분은 다 비영리로 보고 있습니다. 특수한 부분들을 영리로 이제 취급하는데, 이런 특수한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를 다 포괄해서 영리성으로 모든 지금 설계를 일반 협동조합을 영리성에 준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한국의 협동조합이 전체적으로 뿌리 내리는데 지금 굉장히 확산이 됐죠, 이 법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제대로 사회적 경제라는 전체 조직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나 나아가는데, 사회적 자본을 또 형성하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그 부분인데, 현재의 법칙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협동조합을 결성하신 분들이 이 부분을 나눠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법체계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다시 제안하는 부분들을 잘 저희가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진행해야 되는 아주 본질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법익조직 변경 시 과세 완화는 사실 2013년에 기재부 영역을
저도 참여해서 같이 했었는데 그때부터 제안을 드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법에 동일성을 인정하는 전과 후 법인의 동일성을 인정하는 것을 기본법에 계속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더 고도화시켰고 연도가 지나면서 다만 이 취득세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술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 부분을 2013년에 담을 때도 등기상에 같은 조직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아무리 그 규정을 하고 있어도 등기 절차에서 이 조직과 이 전과 후 조직이 같다라는 게 명시적으로 다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단절되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 조직 변경 원리는 뭐 상법상 회사에 대해서도 있고 다 있지만 기업 유지의 이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해산과 다시 설립을 반복하지 않고 가급적 기업이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유지되게 하는 이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협동조합에도 당연히 적용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실무적으로 어려운 이제 현행 법 체계에 대해서는 좀 기재부에서 좀 많이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서면 투표제, 전자 투표제는 약간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이 부분이 선정됐었을 때는, 재작년에 선정됐을 때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그 법처럼 서면이나 그 전자적인 방법으로 본인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 의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였고, 그 자체를 서면총회나 전자총회로 하는 거는 좀 다른 얘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일정하게 반영하는 거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이나 현재의 여러 과학기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서 유의미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혹시 국장님 뭐 쭉 더 말씀해. 네. 혹시 뭐 다른 발제자분들 없으시고, 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좀 세 가지에 대한 검토를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 개정 사항에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첫 번째 이제 협동조합 연합회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연합회 만들어질 때 좀 한편으로 우려하고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연합회 자체가 협동조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사업체와 결사체 기능이 혼재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이제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연합회가 이제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기도 하지만 그 오히려 좀 결사체 기능보다는 사업 기능들이 더 이렇게 졸린 문제 때문에 확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러면서 나타날 수 있는 게 이제 회원사들하고의 이제 사업 중복성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초반에 우리가 법 제정할 때 살짝 좀 우려가 좀 됐던 사항들인데 이게 좀 균형을 못 갖추고 있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그 지금 연합회 같은 경우에 다른 기본법 개별법을 비교해 봤을 때요. 그 중앙회라든가 이제 연합 조직들에 대한 이제 언급이 명시적으로는 없지만 비영리를 규정하고 있고 법인격으로만, 그러니까 법률에 근거한 법인으로 본다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연합회를 그 협회 기능과 공동사업체, 컨소시엄 사업체를 좀 분리시키는 것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아까 이제 생협에서 얘기하셨던 조합 공동사업 그 사업 법인을 명시함으로 인해서 현존하는 그 협회 연합회는 결사체로서 협회 기능에 좀 더 주력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좀 자연적으로 해석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 두 번째는 이거하고 연동되어서 지금 사실 이제 비불알 적립금은 그 기업 내부에 적립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연합회의 자산으로 그다음에 사회자산화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결국 이걸 규율할 수 있는 거는 현재 협동조합이 영리 비영리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변철환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그 논리를 우리가 극복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연합회가 사실 그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사업 조직이 아닌 협회 기능을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태리였던 것 같은데 3% 기금이라고 하는 걸 명시적으로 명시해서 연합회의 돈이 사회자본이 좀 적립될 수 있는 구조를
같이 고민해 주셔야 비분할 적립금이 좀 안팎으로 좀 같이 좀 쌓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두 번째 제안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경기도가 지금 당면한 문제 때문에 아까 국장님한테도 좀 의논을 드렸던 건데요. 통계 데이터의 공유 문제입니다. 지금 기재부, 그러니까 중앙부처는 당연히 그 기초에 동일한 대상에 대한 실태 조사여도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만을 지금 이렇게 목놓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너무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기본법만이라도 지금 이제 전수조사라고 하는 거는 현실성도 없고요. 패널 조사로 가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가지 못하고 있는 요즘 과도적 상황에서 데이터를 좀 중앙과 지역이 좀 공유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지금 포탈이 있지만 이게 이제 그 정보 모든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통합 시스템에 대한 좀 고민을 먼저 좀 시작하고 부분적으로 데이터 공유를 좀 이루어진다면 이 실험, 그러니까 이 검증이 결국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 만들 때 구체적인 그 좀 통합과 그 통계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좀 설계안이 되지 않을까 좀 싶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와 계시니까 좀 현실적인 좀 먼저 접근, 법 개정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한시적 조치만이라도 좀 그 실태 조사 때문에 드리는 비용과 시간, 행정 비용을 좀 줄이는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요청. 마지막은 민원이죠. 네. 네네. 그 다른 혹시 질문이나 말씀 없으시면 고생해주신 우리 그 발제해주신 6분 그리고 함께 시간내주신 우리 그리고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되길 바라는 바람을 담아서 큰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